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단 한 번의 부동산 투자로 1억을 32억으로 만드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먼저 이 사연을 소개해드린 후에는 깨닫게 해드릴 겁니다. 뭘 깨닫게 해드릴 거냐?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드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투자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1억을 3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0억, 5억, 아니 3억으로라도 키울 수 있는지, 1억에서 3억만 돼도 수익률이 300%죠. 그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억이 32억으로 되는 마법 같은 이 사연은 마법의 재건축 투자라는 도서가 있어요. 이 책의 처음에 소개되는 내용인데요. 재건축 투자 수익률 3250%의 신화. 3250%, 정말 꿈만 같은 숫자인데, 투자금 1억을 35억, 정확히는 32억 5천으로 만들었으니 뭔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강남에 1억 원으로 투자해서 30배 키웠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강남도 전혀 아니고요. 자, 이 사연에 나오시는 분은 서울 아니고요, 경기도 아니고요, 대전, 세종 아니고요, 부산 아니고요, 내려가면 섬이 있어요. 여기 제주도가 있죠. 제주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있는데 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제주시예요. 확대 해보면 제주시 이도동이라는 난생, 여러분은 처음 들어보시는 지역에 이도주공 아파트라는 평범해 보이는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아파트일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아주 기가 막힌데, 이 아파트는 2007년에 매매가는 5천이었고 전세가 3천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죠? 2천만원. 2천이면 갭 투자가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분은 1억 원으로 이 아파트를 5채 삽니다. 5천만원에 전세 3천 끼면 2천으로 5채면 1억이죠. 잔돈 1억으로 이도주공 5채를 사는데 이게 쭉쭉 올라가서 현재 7억 5천이에요. 그럼 7억 5천짜리 아파트를 5채 가지고 있으면 총 얼마예요 이게? 7억 5천 곱하기 5는 37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도주공을 2007년에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죠. 지금 7억 5천이죠. 그러면 자산 가치는 37억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책을 쓰실 때는 7억이어서 35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37억 5천이 맞아요. 자, 이분은 5천만 원짜리 5채를 샀으니까 2억 5천만 원 어치의 주택을 산 거죠. 지금 37억 5천이 된 거고요. 그럼 얼마가 오른 거예요? 집값이. 총 여긴 32억 5천인데 35억 원이 집값이 오른 거죠. 5채 합쳐서 35억 원이 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이분이 투자금은 얼마예요? 1억 투자했죠. 1억을 투자해서 35억이 오른 거죠. 집값이. 몇 년 만에? 2007년에서 2021년이니까 14년 만에 35억 원이 올랐다. 물론 이걸 지금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다 현금화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35억이 올랐다는 거죠. 그럼 이분은 이때 이걸 왜 샀을까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제주도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왜 사냐고요. 이 아파트는 1988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1988년이면 2007년도에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된 구축이고요. 평형도 13평, 15평, 17평이래요. 전형적으로 서울에서 많이 보이는 조그만 주공 아파트죠. 최고층 5층까지밖에 없는. 이걸 왜 산 거야 도대체?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에다가. 이분은 멀리 본 겁니다. 이제 2000년대부터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제주도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제주도 가면 여행하기 힘들고 시끄럽고 지저분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분은 걱정을 하신 게 아니라 뭐 했다? 중국인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계속 더 많이 오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지금은 상상을 못하지만 언젠간 이런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86%이기 때문에 집가만 올라가면 재건축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전체적인 땅값이 올라가면 재건축을 했을 때의 신축의 가치도 높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남들은 중국인 많이 온다고 불평할 때 이분은 기회를 보신 거예요. 이분도 불평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불평을 하면서라도 기회를 보신 거죠. 그 기회를 봤기 때문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기회를 이분은 보셨기 때문에 1억으로 35억 원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2007년에 누구나 1억 원이 있었으면 지금 35억 원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연을 들려드리면
여러분은 참 멋진 사람이다, 내가 2007년으로 돌아간다면 나도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건 2007년이고 그건 옛날이잖아. 지금은 다르지. 지금 집값이 이때랑은 천질차인데 또 지금 매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네, 맞습니다. 1억 가지고 32억 아니 35억 원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1억으로 10억, 5억, 3억을 만드는 건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집값이 2007년보다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요 조금 전에 2007년이었는데 조금 조정기 왔다가 올라간 거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로 봤을 때 이때 2007년에 5억 얼마였어요. 지금 1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배 조금 넘는 정도예요. 이거는 그렇게 쉽진 않다고 해도 요 정도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다. 요 정도는. 그럼 요렇게라도 하려면, 잘 되면 요렇게 하려면 여러분도 기회를 봐야겠죠.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 요즘은 또 2천만원짜리 갭 투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주택자가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냥 한 채로 1억 투자해서 좀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어디가 있다라고 딱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제주도를 보지 않고요, 일단 수도권을 위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도권 외곽 쪽을 보시면 좋아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이유들이 많은 곳. 자, 외곽 쪽에 오산 보겠습니다. 오산. 제가 요즘 오산에 보고 있는 투자처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 들어 오산을 많이 보게 된 이유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중에서 이 분당선 연장 계획이 있어요. 기흥역에서 이게 오산까지 연장되거든요. 동탄 지나서. 원래 분당선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기흥에서 이렇게 가는 게 분당선이잖아요. 수원으로 갔다가 인천까지 가는 게 수인 분당선인데, 요 기흥에서 따로 하나를 빼서 동탄 지나서 오산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정부에서.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된다면, 여긴 지금 어디냐면 오산대역이에요. 오산대역. 이게 동탄을 지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산대역이 여기 있어요. 이 오산대역은 교통이 그렇게 좋은 곳이 지금은 아니죠. 오산 자체가 교통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분당선이 요 기흥에서 연장돼서 동탄 지나서 오산대역을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철도가 이어지죠. 어디서 어디까지? 동탄역에서 오산대까지 이어진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오산대에서 동탄역을 갈 수 있다. 근데 이 동탄역에는 뭐가 있다? GTX-A가 있다. 집값 올리는 기계가 여기 있죠. 그야말로 기계예요, 기계. GTX 역세권은 굉장히 올랐고, GTX랑 이어지는 곳들도 집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요즘은 실은 반송, 능동, 기산 단월까지도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너희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오산대도 연장된다고, 동탄이랑 연결된다고. 우리도 이제 잘 나가. GTX 탈 수 있어. 한 10 몇 분만 가면 GTX 타고 강남 간다 이거지. 어쨌든 동탄까지만 가면, 동탄에서 강남 가는 건 22분이에요. 즉 오산에서 강남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퇴근할 수 있는 꿈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또 보면은 이 오산대역 근처가 살기가 괜찮은 게, 여기 보면 물향기 수목원이라고 굉장히 괜찮은 수목원이 있어요. 이건 근데 이제 무료 개방되는 공원은 아니고요, 유료예요. 유료. 근데 최근에 오산 시민들에게 오전에 아침 시간만큼은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오후도 어쩌면 이른 저녁까지도 무료 개방을 할 수도 있다. 일부 구간이라도.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진짜 좋은 공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는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산책길이 너무 잘 돼 있고, 여기는 유료로 운영되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무료 입장이 가능하면 정말 서울숲 부럽지 않은 공원이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역 바로 앞에 상권도 나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큰 백화점 같은 건 없지만 매식하고 카페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요. 홈플러스도 옆에 있고요. 나름대로 살기 좋아 보이는데 교통 좋아지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이 바로 밑에 보시면은 오산 대우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긴 지금 24평이 최근에 3억 3,500 정도에 거래가 됐죠. 전세는 한 2억 정도가 들어와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한 1억 4천 정도면 24평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작은 평수를 볼까요? 작은 평수는 지금 정확하게 매매가가 안 나오는데 1억으로도 충분히 갭 투자가 가능해요. 전세 끼면. 13평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 아까 보셨던 이도주공도 15평이었죠. 왜? 그건 재건축을 노리는 거니까. 용적률 130%.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용적률 130 감이 와야 됩니다.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1993년 10월 얼마 안 남았다. 뭐가 얼마 안 남아? 재건축 연한이 얼마 안 남았다. 자, 이렇게 되면 빨리 뭘 확인해야 돼요?
대지 지분, 재건축 사업성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지 지분이죠. 대지 지분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요로 구역이 오산대유인데 어찌저찌 평균 대지 지분을 구해보니 22.6평이 나와요. 평균 지분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평균 대지 지분 15평 이상이면 경기 남부에서는 좋은 편이다. 물론 여긴 오산이니까 좀 더 커야 좋겠죠. 근데 22평은 너무 큽니다. 정말 상당히 크다. 야, 이거는 결국엔 이 노선만 잘 돼서 오산대역에서 동탄만 갈 수 있게 되면 재건축 되겠는데? 자, 근데 이 동탄역 신축은 얼마예요? 롯데캐슬 지금 18억이죠. 시범 더샵 15억, 16억씩 하죠. 물론 오산대역 신축은 동탄역보다 싸겠죠. 당연히. 그래도 그 동탄의 가격을 약간이라도 따라만 간다면 엄청난 기회가 있겠다. 내가 1억으로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이 13평이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이 2억짜리가 나중에 재건축돼서 7억, 8억 되면 제주도도 8억 하는데 여기가 안 되라는 법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1억 투자해서 한 5억 오르는 거네. 그냥 1억으로 5억 버는 거네. 10년 후에는 훨씬 비쌀 수도 있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한 5억만 내도 1억으로 3억은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를 투자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셔라. 제가 지금 어떻게 투자처를 간략하게 보는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지금 제가 영상에서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데를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소액으로 할 때는 최대한 약간 무시당하는 데를 봐야 돼요. 무시당하는 데. 은근히 교통이 좋아지는데 무시당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안산 같은 곳들. 안산 같은 곳들은 정말 교통호재가 많은데 안산이라는 이 두 글자가 뭐랑 연결돼요? 중국이랑 연결이 되니까 이게 또 사람들 인식이 안 좋죠. 이런 곳들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예전에 초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 안산에서는 천지개벽 시리즈에서 선부 쪽에 재건축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저는 초지 쪽은 잘 안 보고요. 이 선부 쪽에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즘 들어 시세를 쭉 제가 매주 체크하는 곳은 이 성포역 쪽이에요. 이 성포역 보시면은 지금 성포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곳이고 이 신안산선이 신설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신안산선을 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자 이렇게 여의도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광명에서 갈라집니다. 두 개로. 그래서 하나는 왼쪽으로 가요. 시흥시청역 지나서 쭉 내려갑니다. 이 서해선 따라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월판선이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선부 초지까지 들렸다가 또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요게 하나가 있고 이제 광명에서 요거 말고 이렇게 그냥 쭉 내려가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목감 지나서 성포로 또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안산 중앙역까지. 그러니까 두 개로 갈라지는 건데 이제 이걸 배차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더 주노선이냐? 이 성포 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이 더 주노선이고 배차 간격도 짧다는 거예요. 열차가 자주 온다. 열차가 더 많이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차가 짧은 게 배차가 긴 쪽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아무튼 신안산선이 성포역에 들어오는 거고 신안산선을 타면 일단은 어디를 여의도를 30분 이내에 가요. 이 안산에서 여의도를 30분 만에 간다. 이것도 신기하죠. 자, 그럼 전혀 아무것도 없던 곳에 아주 큰 교통호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히 신안산선은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한 지가 오래라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노선이에요.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아까 오산 같은 경우는 먼 미래 얘기였잖아요. 여기는 실현이 돼요. 근데 보시면 또 뭐 제가 재건축 얘기를 하겠죠. 보나마나. 저 보시면은 이런 뭔가 재건축 될 것 같은 아파트들이 많죠. 1993년 용적률 129, 1995년 용적률 89, 이건 용적률 217 이런 건 어렵죠. 얘도 그렇단데 1994년 용적률 150 그럴듯해요. 제일 끌리는 건 뭐예요? 누가 봐도 요 3단지죠. 물론 95년이라 약간 느리긴 하지만 몇 년 남긴 했지만 용적률 89 너무 좋은데 비싸요. 5억 6천이네. 좀 비싸죠. 갭이 한 거의 한 4억 되죠. 갭이 커요. 이걸 왜 얘기해 주는 거야? 옆에 보시면은 주공 2단지가 있어요. 얘는 싸죠. 같이 붙어있는 데는 싸요. 딱 보니까 15층짜리 같은데 같은 평수가 얘는 3단지는 21평이 5억 6천인데 2단지는 3억 3,800이에요. 왜 그럴까?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2단지는 요만한 땅이 있어요. 요만한 땅에 몇 세대? 870세대가 살고 있죠. 자, 근데 3단지는요 훨씬 넓은 땅에 660세대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가 이 3단지가 큰 거예요? 2단지가 큰 거예요? 3단지가 훨씬 큰 거죠. 즉 3단지가 대지 지분이 훨씬 더 크다. 재건축 사업성이 어마무시하게 좋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2단지는 대지 지분을 한번 구해보면 좀 떨어집니다. 평균 대지 지분이 재건축을 하기에 좀 애매한 지분이에요. 그래서 싼 거죠.
에이 그러면 뭐 의미 없네. 내가 지금 3억 뭐 한 초중반에 전세 한 2억 낄 수 있으니까 한 1억 조금 넘는 정도면 갭 투자 가능한 건 맞는데 재건축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건? 재건축 어려운 거면 제가 이렇게 오래 얘기를 안 하겠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지금 필지로 조회를 해보니까 2단지와 3단지가 하나로 나오죠. 이 얘기는 뭐예요? 얘네는 같은 필지다. 즉 같은 땅을 두 단지가 공유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따로따로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같이 해야 될 가능성이 커요. 둘이 필지를 나누지 않는 이상. 근데 2단지 소유주분들은 필지를 나누는데 동의를 할 리가 없죠. 이분들이 면적은 작아 보여도 쪽수는 훨씬 많다. 여기에 동의해줄 리가 절대 없고요. 필지를 나누지 않는 이상 같이 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2단지 자체로 보면은 지분이 작으나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지분이 15평 이상이 나오더라. 충분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 옆 단지는 5억 얼마지만 나는 3억만 주고 얘를 산다. 갭 1억 한 2천으로 얘를 할 수 있다. 물론 3단지를 하는 게 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나중에 좋습니다만 얘는 지금 갭이 뭐 4억씩 하잖아요. 이거 못하니까 내가 얘를 하면 한 1억 얼마로 거의 준하는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 남들은 보지 못하는 상당한 기회. 뭐가 흡사해요? 아까 이도주공을 매수해서 35억의 수익을 올리신 그 성공 신화도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남들이 모를 때 나는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했던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남들이 모를 만한 정보를 내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는 절대로 균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보를 알아보기가 편리해진 사회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건데 누구나 필지로 조회를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요. 1초면 알 수 있습니다. 1초면 알 수 있는 걸 대부분은 이게 지금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이 화면 보시고 이게 어떤 플랫폼이구나 아세요? 모르시죠?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한번 알아보세요. 사실 이걸 쓸 줄 모르면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거거든요. 이제 남한테 들어서 아는 건 이미 늦은 거예요. 사실 내가 혼자 알아보다가 먼저 알게 됐을 때 투자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빠른 거죠. 자, 이런 예시들을 지금 여러분께 들어드렸는데 오산, 뭐 안산 이런 경우를 들어드렸는데 더 이상 예시는 그만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오산이랑 안산의 그 아파트를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곳들 중에 두 군데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점이 있는지 다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정보를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곳들보다 훨씬 더 좋은 곳들,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상담을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뭐 물고기를 잡아드리기도 하죠, 가끔. 자주 어떻게 보면. 근데 이왕이면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여러분이 익히시라고 오늘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가 있으니까 얼른 가서 잡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한번 익혀보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냐. 처음 말씀드렸던 이 도서에 두 번째 챕터를 보시면 실제로 재건축에 투자하는 7단계 과정이 나와요. 저는 요걸 한번 쭉 따라해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게 진짜 물고기를 잡는 법이에요. 자, 1단계는 부동산 이슈 파악 및 시장 분석이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도 사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 많을 거예요. 부동산 이슈를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고 계속 시장을 이제 분석하는 습관. 여러분 네이버 다 있잖아요. 네이버를 대기업으로 만들어주는데 일주만 하지 마시고 이제 내부의 축적에 도움이 되도록 네이버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네이버만 이용 잘해도 사실 거의 모든 정보 다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라. 제일 좋은 게 네이버 메인 창 설정을 부동산 뉴스로 해놓으시면 일단 이게 먼저 보이니까, 내가 인터넷 할 때마다 이게 먼저 보이니까 굉장히 좋겠죠. 자,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는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선별한다. 일단 내가 관심 가는 곳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책에 나오신 분은 남양주 아파트 두 곳의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이곳을 한번 보고 싶다. 자, 일단 관심이 있으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임장부터 가지 마시고 이 평내 1구역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 알아보는 거죠.
또 오남리 진주아파트 여기도 한번 알아보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정비계획이 뭐가 있고 건축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지를. 정비계획은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에 다 나옵니다. 좀 대단한 비밀 정보가 아니고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 그리고 뭐 광역철도 계획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철도 계획이 또 상세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알아봐야겠죠. 그런 거 어떻게 알아보는지도 나와요, 쭉. 건축물 토지 현황은 이렇고, 토지 소유자는 누구고, 지목은 뭐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은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책에 나옵니다. 책을 보시면, 아, 모부가 이래서 뭐 저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는 뭐 이런 것이 지분이 어떻고, 용적률이 어떠니까 한번 보세요라고 하지만, 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정비 예정 구역도는 이렇게 됐고, 불량 건축물 현황은 어떠하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구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가 이제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대지 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이 어떤지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업성 평가가 거의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책을 참고하시고 쭉 이 과정을 거치시면 그때 임장을 가는 겁니다. 이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파악을 하고 사업성까지 본 다음에 임장을 가야지, 일단 임장부터 가면 맨날 임장만 가야 돼요. 임장 열심히 하고 나니까 사업성이 없어.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는 임장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업성까지 다 알아보시고 4단계까지 완료를 하시고 5단계에서 임장 가는 거예요. 임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장 가서 그냥 아파트가 이쁜지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보고 오셔야 되는지 쭉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대출은 얼마를 할 건지, 레버리지는 어떻게 할 건지, 마지막으로 자산 가치 극대화 및 위험 관리까지 7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지, 물고기 잡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거든요. 여러분이 물고기 잡는 법을 좀 배우고 싶으시면, 내가 뭐 32억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5억 3억이라도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소액으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재건축보다 좋은 건 사실 없어요. 특히 소액으로 하기엔 아직은 그렇게 입지가 너무 좋다고 평가되지 않는 곳들의 재건축 후보지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 그런 곳에서 물고기를 잘 잡고 싶다면 설명드리는 이 7단계를 한번 해보셔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쭉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거치시면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예시를 들어드렸던 그 단지들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곳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너무 좋은 곳을 알려드리면 또 다 가서 막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다 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꼭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런 투자 모두들 하실 수 있기를 모두의 부동산은 진심으로 축원드리고요. 5년 뒤 10년 뒤에는 다 이렇게 돼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